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불법 매립으로 커다란 논란을 빚었던 낭산 폐석산의 폐기물 이적 처리가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행정 대집행에 나서기로 하는 등 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해파리가 급증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에는 어른 손바닥 크기의 보름 닮을 해파리가 대량 출현해 예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구제 예산은 줄고 참여 어선도 감소해 제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파값 폭락으로 산지 폐기에 나선 가운데 도내에서는 3%인 58헥타르의 양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격 폭락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땜질식으로 대응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대표적인 환경 이슈로 낭산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매립을 꼽을 수 있는데요. 폐석산에 묻혔던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가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침출수인데요. 익산시가 추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침출수 처리와 사후 관리 방안 마련에 집중합니다. 낭산 폐석산입니다. 예전과 달리 유휴지에 콩이 심어져 있는 등 경관이 말끔해졌습니다. 이곳에 묻혔던 불법 폐기물의 이적 처리가 마무리되고 낙석 방지막과 미세먼지 방지 시설 등이 설치됐습니다.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는 2021년부터 본격화돼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5차례 행정 대집행으로 3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39만 8천 톤이 처리됐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구협의체와 합의된 이적 처리 물량인 20만 6천 톤보다 더 많은 양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침출수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추가적인 행정 대집행을 단행해 올해 12,000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에도 복구협의체가 참여하기로 해 5년간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침출수 발생 억제를 위한 관련 시설이 설치됩니다. 현재는 침출수 저감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차수 매트 복개, 연직 차수벽 설치, 침출수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출수 후속 대책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침출수 발생을 효율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년 전 침출수 유출로 오염된 낭산 폐석산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침출수 발생 저감 대책 마련 용역 및 과거 복구지 하부 지역에 유출된 침출수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막대한 양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환경 피해를 발생시켰던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가 끝나고 침출수 관리 대책이 추진되면서 환경 오염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 광주 투자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시장 당선인이 인수위 업무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대기업 투자 발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전북은 새만금 산단의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려 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도내 정치권은 6.3 지방선거를 맞아 용인 반도체 사업의 부당성을 꼬집으며 전력 공급과 부지 제공이 용이한 새만금이 적격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젠슨황의 새만금 투자 의향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젠슨황 기사를 공유하며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해외 출장 중 매우 기쁜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젠슨황의 투자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새만금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에서 로봇 수소 첨단 사업 육성, 수소 AI 도시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미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군산시의 해상 관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주철현 의원에게 군산시의 해상경계선 유지 입장을 전달했으며 주 의원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의겸 의원 등과 공조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정우 당선인에게 공직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조합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인사는 조직 운영의 근간이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연과 지연, 정치적 고려가 아닌 전문성과 역량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최정우 당선인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비서실장과 대외협력보좌관 등 개방형 직위부터 하반기 첫 인사를 놓고 특정 공무원 승진 내정설까지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또 개방형 직위에 거론되는 인사들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놓고 상당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택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전체 조직은 재생에너지, 피지컬 AI 미래산업과 체감성장, 도민주권 등 5개 분과와 200조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등 3개 특위로 구성됐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신영식 전 전북대 부총장이 맡았습니다. 천호성 당선인의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천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은 12명으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들과 대학 교수, 현직 교장, 평고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초 위원 명단에 포함됐던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음주운전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의 해파리가 급증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에는 어른 손바닥 크기의 보름달 물해파리가 대량 출현해 예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구제 예산은 줄고 참여 어선도 감소해 제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비응항 선착장입니다. 수면 위에는 해파리들이 띠를 이루며 빼곡하게 떠 있습니다.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올리자 어른 손바닥 크기로 자란 보름달물 해파리가 가득 담깁니다. 이미 새만금호 곳곳으로 퍼진 해파리떼의 예비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해파리 밀도는 헥타르당 평균 1,300마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년보다 1.2도에서 2.8도까지 높은 수온이 이어진 데다 방조제 구조물이 해파리 번식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해파리 제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거 작업 시기를 놓친 데다 예산 부족으로 어민들의 참여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는 이게 좀 빨리 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파리가 출현을 하면 경보가 떨어지기 이전에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놔두면은 이게 커서 밖으로 나갑니다. 6월달부터 꽃새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꽃새우 작업하는데 해파리하고 같이 이제 그물에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품값도 떨어지고. 군산시가 올해 확보한 해파리 제거 예산은 8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원 단가는 최근 5년 동안 시간당 52,500원에 머물러 있고 참여 어선도 24척에서 15척으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원 단가가 동결된 사이 연료비는 계속 오르면서 어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 한 100m 정도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한 13만 원 꼴 정도 1시간당 아마 그 정도가 그 소요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해파리 작업은 그 틀을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이 더 많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해파리의 습격.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북부권에 생태관광이 가능한 지방정원이 연내에 만들어집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64억 원을 들여 연내에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북부권 생태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금강 수변 경관과 백제문화를 융합한 8개 주제 정원으로 구성됩니다. 내년 개원을 앞둔 국립 새만금 수목원이 지역 상생 발전의 거점 역할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다음 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지역 상생 사업 모델 발굴과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립 새만금 수목원은 새만금 일대 151헥타르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내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분야의 AI 전환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조선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진단과 컨설팅, 인력 양성,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 시의원 당선인 25명의 의원 등록이 진행됩니다. 익산 시의회에 따르면 15일부터 나흘간 당선인 의원 등록이 이루어지며 26일에는 전체 간담회를 엽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 선출 등 전반기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임기 마지막 회기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비롯해 모두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양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산지 폐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도내 면적의 3%인 58헥타르를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가격 폭락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땜빵식으로 대응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양파밭. 수확이 한창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올해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기준 국내 양파는 가격은 1kg에 612원. 지난해보다 20%, 평년에 비해서는 39%나 폭락했습니다. 양파값이 급락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 폐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한 20년 만에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 농민시 심정은요, 정부에서 그때 임시 변통만 하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냥 그때 모면만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농민들은 수입 물량 조절과 공공비축 수매 확대 없이는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폐기 규모도 도내 재배 면적의 3% 수준인 58헥타르에 불과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기 시기마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파를 갈아엎은 뒤 남은 잔해물이 토양에 남으면 다음 작물 재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지금 저 폐기를 시켜버리면 이모작 모내기를 보게 되고 농사를 버리죠. 이런 상황에 폐기도 출하도 어려운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그냥 이걸 어떡합니까? 대개 농민들 만나면은 어떤 사람을 아직 만나는데 죽고 싶다 이거. 와야 팔지 안 오면 그렇다. 반복되는 양파 가격 폭락. 임시 방편이 아닌 농민들을 위한
안정적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익산 왕궁 제3투표소 등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은 91곳입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게 됩니다. 도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한 현재 교사가 입건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 3월 한 간담회에서 천호성 예비후보 캠프라고 명시된 명패를 사용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천 당선인은 상담교사 간담회를 준비한 실무자의 착오로 표기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도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건수는 지난 2021년 3,370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5,293건으로 4년 사이 57%가 늘었습니다. 전북경찰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정책이 확대돼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장마가 예상되면서 도내 터널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터널 시설물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12일까지 익산과 정읍, 완주 등의 지방도 터널 7곳에 대해 균열 여부 등 위험 요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전역에 걸쳐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첫날에만 38대가 작발됐으며 이 중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14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과태료가 체납돼 번호판이 영치된 차는 2,200여 대에 달합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에 못을 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쯤 전주의 한 미용실 주차장에 못을 여러 개 뿌려놔 차량 바퀴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읍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지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공모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32곳 중 정읍을 포함한 1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 50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생리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시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19년부터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510만 3,731그루를 심어 목표량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축구장 33개 규모인 23만 4천 제곱미터의 도시숲이 조성됐습니다. 익산시가 국가기록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가기록관리 유공은 기록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입니다. 익산시는 시민 역사기록관 운영 등 시민이 직접 역사와 생활상을 기록하는 생산자이자 보존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기록정책을 추진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는 장기기증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6월 13일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4회 사랑의 대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가 주관하고 군산시가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10일 NH농협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300만 원 상당의 물품 기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농식품 기업을 격려하는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 현판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2도에서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